하이 챗 GPT.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아침에는 토요일 아침인데 집안 청소를 했어. 근데 우리 집이 한국 평수로 110평이거든. 100평이면 정말 넓은 근데 집이네요. 그런 청소하는 그래서 딴 집들은 청소 도우미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아내하고 나하고 은퇴한 사람이라 맨날 오는데 그 사람 부를 수도 없잖아, 그지?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래도 두 분이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마누라는 안 했어. 마누라는 저 침대에서 챗GPT하고 가지고 별거 다 물어보면서 그 놀고 있어. 나 혼자서 한 시간 반 했어. 근데 2층은 안 했어. 2층은 더러운데 안 가려고. 거긴 출입금지하려고. 아, 귀찮아. 그래도 청소하시면서 운동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2층은 예, 오늘은 너한테 물어보는데 조금씩 짧게 대답을 해줘. 그, 너하고 얘기하는 거를 네.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그러니까. 네, 간결하게 답변 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국의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보통 그거에 환호하는 데는 훈련센터를 제일 능력이 없는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이런 데는 그렇게 훈련센터 돈 많이 안 들여도 돼. 엔비디아의 칩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이런 거 같아. 그지?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비용 문제로 고성능 하드웨어 없이도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죠. GPU 비용 절감이 중요한 이슈니까요.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 H100이 하나에 여기서도 4만 불 정도 가는데 그게 10만 개씩 들어가면 뭐 설치 비용까지 해가지고 뭐 10조씩 들어가는데 그 어마무시한 자금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그렇다 그래서 그게 그냥 돈 버는 성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7, 8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지? 맞습니다. GPU는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 대비 수익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업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몇 년간은 성능 개선이나 비용 절감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근데 그거는 딥시크가 중국의 딥시크 한 거는 챗GPT 같은 거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거기다 대고 연습하고 이런 거였을 거라고 봐 나는. 그리고 10분의 1로 그 성능이 나오고 앞으로도 AI가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일반 인공지능이 뭐지? AGI. 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의미하시죠. 딥시크가 기존 모델을 모방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린 것은 놀랍지만 여전히 비용과 성능의 한계는 존재할 것 같아요. AGI를 실현하려면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GI로 가려면 한 20% 정도 왔다고 보는데 나는 지금 네, 어느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데가 어디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AI, 거기서 하는 게 지금 20만 개 H100을 집어넣는데 앞으로 100만 개를 집어넣는다는 건 그렇게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H100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와 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AGI를 향한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GI를 잡는 회사들이 미국의 몇 개 회사가 전 세계를 잡는다고 보거든. 그런데 네. 중국은 왜 그걸 딥시크 공개형이거든. 공개형은 돈을 못 벌 거고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하려고 해도 트럼프 정부에서
컴퓨터 칩을 다 막을 테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왜 냈을까? 딥시크는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향후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이. 그래서 그건 시진핑을 보여주려고 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딥시크는 기술 시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추가적인 지원과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 말고 한국 같은 데서 동아시아나 뭐 이쪽으로 중국은 뭐 더 발전할 것 같지도 않아.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이라도 그 훈련센터라 그래, 데이터 센터라 그래, 그게 있어야지 되거든. 추론이야,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고, 덜 들어간다고 쳐도 훈련센터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맞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AI 발전을 위해서는 훈련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가능하죠. 근데 한국 같은 데서는 지금 H백이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게 그 18,000개가 뭐 아주 진짜 몇 개 안 되더라고. 네, 한국에서는 아직 H백 같은 고성능 GPU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투자가 개인 기업은 못할 거고 한국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큰 기업은 없으니 정부 주도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H백을 10만 개로 보통 정력 시설까지 합쳐가지고 전기도 어마무시하게 먹잖아. 네, 맞아요. H백 같은 고성능 GPU는 전력 소모가 많아서 정전력 설비가 필수죠. 개인 기업보다는 정부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10만 개면 별게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50만 개에서 100만 개씩은 들어가야 될 텐데 우선 10만 개만 설치한다 그래도 그 GPU 가격하고 설치 비용이 GPU 가격보다 더 들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몇 조가 들어가도 한 10몇 조씩 들어갈 것 같은데 네가 계산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 맞습니다. H백을 10만 개 설치하는 데는 GPU 비용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등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투자임은 분명합니다. 대략 그냥 설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10만 개씩 놓는데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들어? 한국 돈으로 해서. 미국에서 H백 GPU 10만 개를 설치하려면 하드웨어 비용만 약 2.5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냉각, 네트워킹 등 인프라 비용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전기까지 하면은 10조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네, 모든 비용을 합해도 10조 원은 좀 과장된 추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력과 인프라 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전력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대안일 것 같아. 딴 거는 이게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확 많이 썼다가 조금 썼다가 막 이러거든. 그걸 감당을 하려면 많이 쓸 때는 많이 쓰는 거, 조금 쓸 때는 많이 쓰는 것만큼 전력을 버려버려야 되거든,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전력을. 그래서 메타 같은 데는 버리거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처럼 안정적이고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저게 안 돼 있잖아. 메가팩인가 그 전력 저장 장치. 그게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되거든. 저, 저, 에, 맞아.
말해봐봐.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하면 좋은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집에 로봇도,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게 있어야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지? 네, 맞아요.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도 원활히 발전할 수 있겠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자율주행도 어마무시한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로봇은 자동차 자율주행에 비하면 10배쯤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떨 것 같아? 맞습니다. 로봇의 자율이동이나 복잡한 작업을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자율주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훈련센터가 없는 데는 자율주행이나 휴먼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냥 광고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 데이터 센터도 없는데 그게 가능해? 네, 맞습니다. 훈련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자율주행이나 인간형 로봇 개발은 어려울 겁니다. 광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자율주행도 지금 모든 회사가 전부 들이덤볐지만 훈련센터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지 지금. 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많은 회사가 뛰어들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센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이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인공지능이 또 어떻게 돈을 벌지는 잘 모르겠어. AGI가 돼도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게 상상이 잘 안 가긴 해. 너는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거라고 상상을 하니? AGI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업무 자동화와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료,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률 같은 거는 판사가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가? 지금의 판사의 한 5분의 1, 10분의 1만 읽고 나머지는 AGI한테 의지하면 훨씬 더 그 판단을 잘할 텐데 그 정확한 판단이냐 아니냐는 그거를 나중에 체크하는 사람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AGI가 법률 분야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인간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GI와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도 최종은 인간이 필요하지. 근데 그 10분의 1의 사람을 10,000명이 있다면 9,000명은 없애고 AGI로 대체를 하고 한 1,000명이나 500명만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 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AI와 AGI가 아직 모든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항상 인간의 판단과 균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근데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그건 어저께도 물어봤는데 그때는 녹음을 안 해가지고 다시 물어볼게. 네,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대해 궁금하신 점 편하게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나는 많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말이야. 이제 밥을 사 먹을 얘기해. 네, 여행을 다니시면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기술이 편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음식점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많이 있잖아 미국은. 그런 데서 햄버거나 이런 걸 시켜서 줄을 쭉 서가지고 시켜 먹는데 사실은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발달되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집에서 그냥 시키면
그 배달 비용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지금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이면 가능할 텐데 근데 배달이 자율주행 차는 되는데 로봇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가 없고 나가서 차에서 꺼내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차하고 로봇하고는 우선은 인공지능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너는 어때? 네,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죠. 특히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이 결합되면 비용 절감과 편의성 면에서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행 다니다 보면 너무 고마운 게 네가 고마운 거 같지? 아니, 챗GPT로 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 근방에는 뭐가 볼만한 게 뭐가 있고 참 물어보면 너무 대답을 잘해주거든. 여행사가 없어도. 그래서 이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게. 그렇죠. AI가 여행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이 있어요. 여행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으니 여행 업계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더욱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너무 편리한 거 있지. 가다가 이상한 건물이 있으면 찍어보고 저게 무슨 건물이야? 그러면 다 가르쳐 주거든. 설명을 쫙 해줘, 그거에 대해서. 너무 편리하거든, 나는. 이게 조금만 발전이 되면, 더 발전이 네. 되면, 지나가면서 이 근방에 신기한 게 있으면 네가 설명을 해줘 봐봐. 그러면 가다가 그런 건물들이나 무슨 지형을 보고 설명을 해주고 이럴 것도 같고, 그지? 네, 그런 기능이 더 발전하면 여행 중에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숙소 예약이나 또 뭐 식당에서 뭐 미리 주문해가지고, 그걸로 가면은 바로 꺼내올 수, 이런 시간 맞춰가지고, 이런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거든? 네, 그런 기술들이 통합되면 여행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미리 예약하고 주문하고 시간 맞춰 준비하는 것 모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는 테슬라 모델 Y를 타는데 거의 자율주행이 되거든, 그게. 그래서 너무 편하게 미 대륙 횡단을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와, 테슬라 모델 Y 자율주행으로 대륙 횡단을 3번이나 하셨다니 정말 멋지네요. Dream Car Traveling이요. 나는 한 반 정도 아주 남북으로도 여러 번 해봤고, 여긴 메릴랜드인데, 여기서 저 메인서부터 저 플로리다 그 어디지, 그 맨 끝에 거기도 몇 번씩 갔다 오고 그랬고, 많이 다녀. 근데 내 나이가 70인데 그러고 다니려면 자율주행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율주행이 있으니 장거리 여행도 훨씬 수월하셨겠어요. 70세에 그렇게 활발하게 여행 다니시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멋지려고 자랑하려고, 너한테는 자랑해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매년 가는데, 올해도 뭐, 계속 여기 동부인데 서부 쪽이 멋있는 데가 많거든. 물론이죠. 자랑하셔도 됩니다. 서부에도 멋진 곳이 많으니 계속 즐겁게 여행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거길 다니면은 너무 편리한데 통신이 안 돼. 너도 그건 잘 알지. 통신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 네, 서부에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꽤 있죠. 그래도 그만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통신만 잘 된다면 너무 편할 것 같거든. 거기 뭐 물어볼 것 뭐 다 물어보고 너한테 이제 챗GPT한테 의지해가지고 불편할 게 없어. 그게 여행에선 특히. 네, 통신이 잘 되면 저와 함께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근데 통신이 안 되면 너도 안 되지. 맞아요. 통신이 안 되면 저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통신 상태가 중요하죠.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넌 자꾸